작가 홍주식입니다. 자, 12월 달도 지금 어느덧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역시 홍주식 올 한 해 동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내년에도 여러분의 주식 실력 향상과 수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또 종목의 관리를 위해서 1분기 회원 모집을 실시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과 시청자 종목 상담 등을 통해서 소통하였는 결과, 주린이 여러분의 특징이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고 팔고 또 언제 사고 팔고를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수익을 못 낸다는 것을 알고, 회원 모집을 통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익 낼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홍주식 패밀리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제 가족이 수익이 나면 기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내 가족에게 수익을 준다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형제가 수익을 낸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주식 패밀리에 대한 문의는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회원 문의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식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2022년 유망 섹터 전망 2탄을 오늘 시리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자동차, 특히 이제 또 자동차 부분과 전기차, 자,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부분까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하면은 먼저 이제 이 올 한 해 동안 참 지지부진했던 현대차, 이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애플과의 이슈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 LG전자. LG전자가 가전제품만 팔던 그 업체가 아니에요. 자, 이 회사는 이제 이 모멘텀이 이 전기차 이 부품주입니다. 자, 이 전기차에 관련된 특히 이제 애플과의 이슈요. 애플과의 관계까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 LG전자의 주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이 테슬라가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자, 그런데 이 테슬라에 비해서 현대차나 기아는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이들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참 애플과의 이 1월 달에 이슈가 있으면서 이때였죠.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이제 애플과의 이슈가 있다고 하면서 이 현대차가 무려 하루에 막 20% 넘게, 이때도 뭐 17% 이런 식으로 이 현대차로서는 그동안 참 없던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원래 현대차가 이렇게 가는 줄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현대차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한때 삼성전자는 항상 이제 부동의 시가총액 1위였고 항상 2위 자리가 조금씩 바뀌곤 했었는데, 현대차가 한때 시총 2위까지 간 적도 꽤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2위죠. 자,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시총 한 10위권, 좀 많이 하락했을 때는 시총 20위권 안에 이제 포진을 하면서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20만 원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 최고의 전고점 부분이 한 27만 원, 26만 원에서 27만 원 부근 정도, 최고 꼭지를 찍었을 때가 27만 원이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 일입니다. 2012년도에 그렇게 올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는 한 10년 동안을 조정을 받다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애플과 이슈가 터지고 또 이 세상이 전기차의 세상이 됐어요. 그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전기차 참 많이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차는 왜 이렇게 그러면 안 갔냐? 지금 그 표면적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저거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해가지고 차량을 받아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공급이 안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했다는 게 이제 일단 최근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점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차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도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변의 지인들 얘기 들어오면은 이 올 한 여름쯤에 차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취소하시겠냐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차를 아직 만들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죠. 그렇다면은 이 앞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이 생각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만큼 못 따라간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2월 달 들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이 도요타 자동차 있죠. 예. 이 도요타 자동차가 또 세계적으로 원래 항상 탑3 안에 드는 이 정도의 이 회사였었는데, 도요타가 최근에 일본 내 전 공장을 풀 가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확보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도 특근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지금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이면서 생산 부분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또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년도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전기차 판매가 문제예요. 판매가 문제인데 국내에서는 내수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얼만큼 이 호조를 이루느냐, 이 부분이 이 주가 상승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국내보다도 좀 없는 편입니다. 테슬라가 꽉 잡고 있어요. 테슬라만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전기차 시장에 이 담당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이나 또 다른 기업들, 타국적 기업들, 뭐 현대차나 또 아니면 독일에 있는 유명 이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직 좀 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짓고 그리고 빨리 이제 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현대에서 지금 자꾸 말을 이제 좀 아끼고 있어요. 내년에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아니다 또 내후년에 할지도 모르겠다, 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물량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소비량도 많지 않은데 공장을 지어 가지고 또 20만 대, 그 공장을 지면은 이 몇천 대 지려고 공장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장 한번 지으면은 한 최소 연간 20만 대, 30만 대 정도를 갖다 생산을 해내야지 이 수지가 맞는데, 그 20, 30만 대 공장을 지으면 팔 때까지 초기 운영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수익성 악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갔다가 버티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아주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보다도 기아에 지금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기아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데, 기아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도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서 보면은 현대는 수급이 참 안 들어와요. 물론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기아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떨어지면은 들어오고 떨어지면 들어오고 그러고 있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가상각비요. 감가상각비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는 연간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기아는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훨씬 더 기아가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도 현대에 비해서 기아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분 쪽에서도 기아 부분이 이 상승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조금 다른 게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목적 기반 차를 갖다가 이 생산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 우리가 쿠팡에서 배달 트럭을 하는데 이 배달 트럭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오더를 받아 가지고 기아에서는 그거에 딱 맞춰 가지고 뭐 한 10,000대고 20,000대고 이런 식으로 딱 찍어내 가지고선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기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어떤 특정 대기업이라든지 회사에서 필요한 차를 갖다가 그거에 맞춰 가지고선 맞춤 생산을 갖다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반도체로 치면은 파운드리 같은 거죠. 자, 나는 요러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해주세요. 나 밥솥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니까 요런 거 만들어서 뭐 100만 대 만들어 주세요. 또 나는 뭐 에어컨 만드는데 요러한 반도체 칩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딱 그거에 맞춰서 고객 맞춤형으로 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플랫폼이 기아에는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이게 현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목적 기반 차 때문에 기아 부분은 또 영업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아차가 현대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나온 거고, 나중에 자동차 업황이 조금 좋아져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공급이 해결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또 기아가 훨씬 더 상승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올해 실적도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봐요. 왜 현대차가 지지부진했냐면은 국내 내수 시장만 하더라도요. 국내 내수 시장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이 하반기까지의 이 내수 시장 판매율이 현대는 마이너스 7% 하락했어요. 근데 기아는 마이너스 2% 하락했어요. 상대적으로 기아가 더 선방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기아가 덜 떨어진 거예요. 현대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바로 이러한 확실한 데이터가 수치가 있기 때문에 기아의 앞으로의 반등력도 기아 쪽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외국인들이 툭 하면은 이 기아에 많이 들어오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통계치와 이 데이터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차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올해보다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더 원활해지면서 2022년도에는 훨씬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는 기아차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준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현대도 올라갑니다. 지금이 20만 원대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아의 상승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전기차 부품주들, 전기차 부품주,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가서는 자율주행. 자, 그러면은 이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최근에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자율주행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의 그 종목은 이제 만도가 있습니다. 자, 만도, 또 현대오토에버, 또 라닉스, 뭐 LG 이노텍, 또 LG 디스플레이.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TV 평면 패널만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아니에요. 바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 내면서 이 전기차, 특히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사실 LG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가전제품 회사에서 이 LG 자체가 전기차 회사로서의 변모를 지금 오래 꾀했다. 자, 요게 지금 가장 큰 주안점입니다. 자, 보면은 LG 이노텍은요, 차량용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이 모터 센서, 자, 이렇게 전부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차량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의 압도적인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또 LG 전자, 이게 전부 이 애플카가 올해도 이제 꽤 큰 이슈를 갖다 몰고 왔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됩니다. 애플이 2023년 4년도죠. 24년도에 이 애플카가 또 완성을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20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물론 23년도가 되면은 오히려 24년도에 한다 할 때 좀 앞당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내년 한 해가요, 또 애플과의 이슈가 되면서 뭐 공급을 얼마를 했다, 어떻게 됐다 하면서
굉장히 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그룹 자체가 또 핵심 이 계열사들이 전부 또 이 애플 또 전기차 부품주로서의 변신을 꾀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기존보다도 매출이 오히려 또 적다 하더라도 신사업 부분에서 새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때가 주가의 이 상승력은 가장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이제 그러면은 아무 때나 잡아서는 안 되죠. 항상 고점을 잘못 잡으면은 또 고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잘 보고선 잡아야 된다. 자, 이것을 이제 항상 또 말씀을 드리고요. 좋다 하면 또 덥석 잡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LG전자가 항상 애플과의 이슈가 터질 때마다 LG전자가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한 번씩 빵 쳐준다는 얘기는요, 향후에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상당한 상승력을 갖다가 낼 수 있다. 그런 신호를 갖다가 보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히 이제 좀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 부분의 이 본격적인 전쟁은요, 바로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가요, 이 어떤 정도냐면, 물론 테슬라는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은 이 테슬라가 어떤 정도냐면은, 테슬라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 회사라 그러면은 자동차만 한 대 팔면은 그만이에요. 그죠? 그냥 제네시스 한 대 팔았다 끝. 테슬라 한 대 팔았다 끝. 근데 테슬라는 테슬라 한 대 팔았다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자율주행, 이 테슬라 안에 자율주행 관련된 오토파일리지를 갖다가 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구독료를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지 관리 이 비용이 들어가면서 계속 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한 대 팔면 끝. 이게 아니라 테슬라를 팔고 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뭐라 그럴까, 사용료, 구독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이 유지 관리 비용 이런 명목으로 돈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 팔고 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따박따박 계속 받아요. 자, 그러니까 진짜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은 향후 길게 보더라도 더 이 주가의 이 상승은 뭐 이어질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이제 또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갈래다 말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도 이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2022년도에는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애플과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애플도 결국은 이 자율주행을 아예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차를 장기 플랜을 잡아가지고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은, 국내에 있는 이 자율주행 기업들이요, 자율주행을 만드는 회사들, 얘네들이 애플과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지금 현재 테슬라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 조향장치, 이 조향장치를 핸들링하는 그 장치, 그 다음에 또 이 제동 평가 장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업체들, 바로 이런 업체들에 우리가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이 바로 2022년도에 내년에 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이들 업체가요, 이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전기차에 자율주행차를 얹어가지고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은,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 말고선도 이제 미국의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또 중국의 니오, 북미, 또 중국, 이런 이 전기차들이 물량이 이제 점점점 늘어났는데, 여기에도 이 국내 기업의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꼭 현대 기아차에만 이 목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 바로 이런 업체들이 2022년도에는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는 이 완성차 업체들도 좋지만은 오히려 글로벌 업체들에게 이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전기차 부품주들, 또 자율주행 이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면서 또 이런 종목이 또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바로 위드 코로나. 자, 이 부분이 사실 올라가게 되면 큰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지금 큰 기대를 갖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위드 코로나 딱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또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또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 이제 벌써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한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여행 쪽이죠. 여행, 항공 쪽, 면세점, 당연히 따라서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또 이제 K-팝, K의 한류, 이거를 이끌었던 엔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전부 이제 좀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오미크론이 발생이 오히려 이 앞으로 좀 위드 코로나를 좀 앞당기는 게 아니냐. 이제 좀 오미크론이 기세가 좀 확산은 빠르지만 기존의 코로나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일상 회복 단계로 다시 이제 내년에는 돌아설 수 있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이 정책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죠. 지금 또 올해 국내는 대선이 있잖아요. 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에 정치가 이제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즉 이제 대선이 끝나고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거냐. 근데 이제는 이제 마냥 누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도 이제 다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폭발적으로 이 수요가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을 이제 터지게 되면요,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게 여행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동안 얼마나 나가고 싶어하고 밖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것을 2년 만에 이제 좀 풀어지는 게 내년에 있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도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텐데, 이 저점에서 이제 이 풀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한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런 또 전망이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행주가 바로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인터파크,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위드 코로나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선 강력하게 움직였던 게 바로 하나 투어예요. 자, 그래서 또 여행주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 중에 또 자리가 좋은 종목을 잘 보고선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여행주가 뜨게 되면은 항공주도 같이 뜹니다. 자, 그 항공주는 또 이제 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뭐 진에어, 자, 또 이제 제주항공 등등 이제 대형 메이커에서 중소형 항공사까지 쭉 있죠. 그런데 항공주는 조금 이제 하나 변수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유가예요. 지난번에도 위드 코로나 그래서 쫙 가다가 유가가 급등 이러면은 또 이제 좀 주춤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 진짜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러면 유가 좀 올랐다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데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의 모멘텀이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주,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숙박 중에 이제 호텔 신라라든지 카지노 쪽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역시 같이 좀 봐야 될 종목이 됩니다. 실적을 따지면은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요. 실적은 지금 뭐 사실 없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위드 코로나만큼 기대감이 센 이 섹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엔터주죠. 사실 엔터주는 이 위드 코로나 쪽으로 붙어 있었지만은 사실 하이브라든지 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대부분 많이 올랐어요, 올해. 또 다른 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또 이제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쪽으로 또 붙여지면서 엔터주들은 사실 또 많이 올랐는데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됩니까? 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오히려 또 좀 조정받을 때 눌림목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에 엔터주들의 반등은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의 이 상승력 보면 상당히 좋죠. 예, 아주 그냥 올라갈 때 보면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또 엔터주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또 위드 코로나가 붙으면 그때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이 엔터주들이 또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을 잘 보신다는 것도 2022년도에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안 좋을 때 공포의 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좋을 때 바닥을 형성했을 때가 사실 최고 바닥이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풀리게 된다면은 그만큼 주가의 상승력은 가장 큰 멋진 상승력이 나올 종목들이 바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내년에 대선 이후에 이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어떤 정책으로, 물론 확진자가 많이 이제 좀 줄고 정말로 좀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2022년도 자동차 부분과 위드 코로나 부분을 한번 전망을 해봤고,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들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갭을 많이 뛰었네요. 오늘 갭을 1.16%나 올랐어요. 시가가 78,500원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장이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오늘 제가 장중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갭을 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당연히 갭 뜨면은 항상 아시죠? 갭 뜨면 음봉으로 내리지만 또 이제 음봉으로 내려야지 또 올라가고, 조정을 조금 받을 거라고 했는데 역시 말 그대로 조정 좀 받고 다시 반등 나오면서 그 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갭을 떴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조정 나오고 또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오고, 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자, 오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정이 나올 적마다 외국인의 수급이 다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다. 자, 조정 이후에 삼성전자, 자, 이제 이 지난번 77,700원 이 부분도 이제 살짝 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올 연말까지 8만 원을 향해서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자,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 다 일제히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시가가 이렇게 이때도 그랬어요. 플러스로 한 1%, 2% 출발한 날은 대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단기 차익이요. 조금 파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내려와서 또 21선 딱딱 지지를 하면서 지금 21선도 안 와요. 11선 지지를 하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훨씬 더 많네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오늘은 조금 올랐다가 음봉이 조금 나오더라도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평선을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11선이건 21선이건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아가면서 올라가야 꾸준히 더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123,000원 1, 2, 3, 자, 항상 노래를 불렀던 이 1, 2, 3 부분을 살살 지금 이제 조금씩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올 연말에 직전 고점이었던 13만 원대를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역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시가가 갭을 떠서 시작했어요. 플러스로 출발하면서, 자, 얘도 지금 이제 한 1.2% 정도 현대차도 상승 출발해서, 상승 출발하니까 또 바로 이제 또 좀 내리죠. 자, 그렇지만 또 내려가면은 또 올리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 21선 부근을 지지하고 있다. 내린다 하더라도 갭 떴으니까 조금 내리고, 내렸으니까 다음 날은 또 양봉으로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수급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 21선 위에 요 박스권 여기만 좀 잘 지지를 해주면은 그나마 감사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선 밑으로 이제 121선 다 내려왔어요. 조금 있으면은 21선 중심선 다 밀집을 합니다. 요때를 아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요 다 밀집한 이후에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지금은 관망 상태에서 계속 잘 버텨주면은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오늘은 이제 중심선 위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죠. 지난번에 중심선까지만 잘 버텨달라, 84,000원 부근에 중심선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을 하지만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끌어오르지 않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중심선 위에서 84,000원 부근을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아는 좀 관망 상태. 말씀드렸지만은 요 항상 고점을 딱 만들었던 88,000원대,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저점을 만들었던 78,000원대,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주요한 매수 시점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기아는 오늘도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은 나오고는 있어요. 고점 찍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는 있지만 중심선 부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 조금 더 지켜보면서 주가의 추이를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요. 전일에 삼성 SDI가 요 아래 꼬리를 쫙 달면서 이제 이런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전 저점, 그러니까 65만 원대요. 65만 원대를 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바로 이제 다시 68,000원대 위로 복귀를 해주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이제 조금 들어와요. 확실히 저점을 깨니까 68만 원, 요 저점을 깨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상위권에 지금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보다도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와 주기 때문에 68만 원 위로 일단 올라서긴 했는데, 제 중요한 것은 이제 2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68만 원에서 다시 이제 21선 위로 올라서야지 됩니다. 이걸 내려놓고 올라선 다음에 또 70만 원권 넘어가야죠. 자, 일단 그래서 삼성 SDI는 70만 원이 깨지면 다시 70만 원 위로 한 번씩은 끌어올린다. 그러면서 일단은 올해는 좀 이제 버텨가면서 외국인이 이제 방어 차원에서 이제 수급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또 전기차 2차 전지 부분에서 멋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그나마 전일에 이제 12만 원대를 깼다가 다시 또 살짝 또 12만 원대 트라이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자, 뭐 매수 매도는 비슷하고요. 오전까지는. 그러고 있는데 카카오는요, 딱 그냥 줄거서 말씀드릴게요. 13만 원 넘어가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 만들어 놓고 돌파하려고 만들어 놓고 61선 타가지고 쭉쭉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 돌파를 해야지 이제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좀 이제 지금은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들도 열심히 들어오다가 여기요, 크게 봤을 때 지난번 이 캔들, 이게 기준봉인데 이 기준봉의 저점을 계속 지지를 하다가 이걸 깼을 때 있죠. 이때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확 약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외국인 여기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근데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나중에 더 사지. 시간도 많은데 그냥 계속 분할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가겠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요 13만 원대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 되는 게 제일 1순위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추세를 갖다가 다시 박스권 위로 올리려 그러면 요 21선이 마지노선이에요. 21선이 지금 제일 상단에 있기 때문에 요 21선을 갖다가 이제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요 다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다행히 막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살짝 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또 반등 주고 또 좀 내리고 반등 주고 좀 내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좀 별로죠. 떨어지려면 아예 확 떨어지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반등 주고 이렇게 하다가 저점을 살짝 이렇게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추세가 금방 전환됩니다. 보면은 카카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과거에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내리다가도 저점을 살짝 돌리면서 추세를 전환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쭉 하고선 이렇게 올리는 이런 식의 패턴의 움직임을 카카오가 그동안 많이 보였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얼마만큼 뒷받침을 해주냐. 최근에는 열심히 또 내다 팔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 들어서 못 갔던 건데, 자, 이제 전저점 부근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21선 위로 이제 살짝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때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면서 카카오의 일단 지금은
12만 원대 위로 빨리 복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이버요. 네이버도 벌써 이제 살짝 올랐죠. 근데 21선 맞고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오르기가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선 맞고 조정받고, 하지만 주가가 또 그렇다고 막 팍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40만 원대를 돌파를 하기 위한 게 제일 1급선무고, 여기를 하기 위해서 올렸지만은 또 조금 모자라. 하지만은 이제 저점을 만약에 깨지 않고 38만 원대를 지지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요 38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렇게 이제 요 박스권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요 안에서 이평선이 다 밀집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 61선, 21선, 11선, 5일선 다 있어요. 121선만 요 위에 있고 나머지 이평선은 다 밀집돼 있거든요. 요 이평선을 밀집시켜 놓고선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됐을 때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수급이 이제 그걸 못 따라가고 있죠. 얘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보통 10만 주 정도의 이 물량이 꾸준히 들어와 줘야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러한 수급을 나타내는데, 자,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외국인 부분에서 기관도 그냥 그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떨어지기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보면서 올렸다가 내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만큼 안 떨어지고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니까 버텨주면은, 버틴다는 얘기는 조만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만 원, 그 다음에 지지는 38만 원. 자, 이 부분을 지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보시면은, 자, 오늘 삼성전기가 또 멋지게 또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물론 이제 또 갭을 떴어요. 갭을 뜨면 윗꼬리를 달고 좀 조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올랐다가 오르면 또 조정받고 조금 내리고, 내려야죠. 내려야지 또 이평선 지지받고선 또 올라가고, 또 눌리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21선이나 11선정을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이 계속 좋다. 그리고선 이렇게 올릴 때나 또 조금 눌릴 때나 이럴 때에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면은 아주 좋다. 그러다 쌍끌이가 들어오면은 쭉 한번 당기게 된다. 자, 지금 보면은 삼성전기는 수급이 좋죠. 계속해서 기관에서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다가 외국인이 좀 팔면 기관이 사고, 또 기관이 좀 팔면 외국인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꾸준히 견인하고 있다. 자, 삼성전기도요, 직전 고점이었던 요 18만 7천 원이네요. 딱 18만 7천 원이 일단 1차적인 고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트라이를 해서 돌파시켜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조금 약하네요. 이 빨리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1선, 그러니까 48,000원 위로 이제 복귀를 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 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이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들어왔다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수급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47,000원까지 또 내려왔어요. 자, 이 부분이 좀 안 깨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지를 47,000원 부분을 지지를 하게 되면은, 자, 맞고 요렇게 만약에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런 모양이 뭐냐면은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의 패턴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또 상승하는데 훨씬 더 잘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이제 희망사항인데, 자, 일단 뭐 47,000원대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기관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서 현대건설은 좀 관망의 상태로 좀 지켜보면서 다시 또 저점 부근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은 47,0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줄 것이냐, 그러한 중요한 라인에 서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처럼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주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역시, 자, 지금 보면은 오늘 그동안에는 이게 떴다가 줄줄줄줄 떨어졌죠. 근데 떴다가 줄줄줄 떨어지지를 않고 또 올라요. 지수가 좀 올랐으니까 좀 올라.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난번처럼 그냥 맥없이 축축축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서 좀 이제 버텨가면서 잘 지지를 받아가면서 12만 원대 위에서 이제 주가가 논다면은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이평선을 지금 다 밀집을 하고 오늘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오늘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도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61선
골든크로스 나오고 이제 12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제 주가가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좀 쫙 빠지지 말고 좀 12만 원대 위에서 버텨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수급적인 현황을 보면은 자, 오늘은 아직은 이제 수급이 큰 수급이 없네요.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는데 갭을 떠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매도가 나오더라도 또 기관에서 또 최근에는 이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거 봤죠? 팔고 있는 거 다 기관에서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닥권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보시면 자, 역시 중심선까지 전일에 꽉 찍었다 그랬죠. 중심선 역시 오늘은 좀 중심선까지 왔으니까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이평선 50, 20이 짱짱하게 이제 지금 바닥에서 돌려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올랐다가 또 조정 받았다가 21선 정도 지지받고 또 반등 나오면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또 중심선 그다음에 요 위에 121선 이런 식으로 돌파해 가면서 바닥을 다져 나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관에서의 수급, 얘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롯데케미칼은. 그래서 기관에서의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기관에서 꾸준히 들어오는지 보면서 주요 자리들 딱 중심선 가니까 또 당연히 내릴 줄 알았죠. 내리고 21선이 버티고 있으니까 내렸다가 21선 지지받고 또 반등. 이러한 패턴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금호석유입니다. 자, 금호석유도 똑같이 이 중심선 부근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딱 희한하게 중심선까지 온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중심선 돌파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요 종목도 이제 중심선까지 왔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수급적인 부분만 계속해서 지켜준다 그러면은 조정 받고서 이제 올라가야지 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계속해서 금호석유도 기관에서 수급을 컨트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받쳐준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죠? 장이 또 오늘은 또 시가가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상담 문자에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급표 계속해서 여러분께 또 수급표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급표도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종목으로 멋진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